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애청자분들이 교수님을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아 예. 이거 무서운데. 예. 아니 그리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사실은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원래 원기범 박인곤의 더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해서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방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7 년입니다. 17년 1월 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로 봐서 7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흡은 잘 맞았고요. 예. 물론 처음부터도 잘 맞았어요. 뭐 처음 방송 교수님이 들어보니까 네. 들을 만하죠. 처음부터 아주 예. 왜냐하면 교수님이 잘 좋더라고요. 맞춰 주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지금 추미소 채널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채널 개설 시점하고 좀 차이가 당연히 나다 보니까 몇 년이 나다 보니까 예. 녹음 시점하고 방송 시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돌아가신 경우 에는 작품 수가 더 늘지 않으니까 예. 그런 정보들이 큰 차이가 없을 텐데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계속해서 작품을 내고 계신 분들은 작품 숫자 같은 세세한 정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많이 좀 차이 나죠.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는 그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또 그 가치와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럼요. 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미소라는 이름으로 추리 미스터리 소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밖의 작가들도 좋은 작품들은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교수님이 더 큰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우리가 아유. 흔히 일반 편이라고 하는. 예. 예. 물론 시간은 줄거리 해설과 낭독이 훨씬 더 드리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교수님이. 그쵸. 예. 예. 그런데 애정은 이게 더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을 더 해 드리자면 지금 듣고 계시는 추미소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 뭐 전반적인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다른 채널이 있잖아요. 원래 있던 채널. 그쵸. 원하나의 책 읽는 TV 예. 이쪽으로 오셔서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의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순서가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이 추미소에서 들으시고 바로 그다음 날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할 겁니다. 예. 그동안은 막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지금부터는 시점을 어느 정도 좀 맞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히가시노 게이고 시절에는 일 주일을 기다리셨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하루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맞습니다. 주시면 되겠고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훨씬 또 재밌고 교수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특산품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민족성이라든가 뭐 이 여러 지리적인 뭐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여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훨씬 재밌죠. 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추리 또 미스터리 소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줄거리 해설과 낭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설이 좀 길었네요. 예. 오늘 드디어 그 작품입니다. 소개 좀 해 예. 주시죠. 대단한 작품을 오늘 한 편 소개할 텐데요.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네. 모래 그릇이라는 작품입니다.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죠. 아주 대표작이죠. 네. 사실은 교수님이 히가시노 게이고 못지않게 애정하시는 작가가 마스모토 세이초고요.
저희가 또 여러 번 다룬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인제 히가시노게이고로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전문가로 인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히가시노게이고 못지않게 혹은 더 좋아하는 작가가 이 마스모토 세이코 그렇죠. 작가예요. 네. 아주 대단한 작가인데 이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아마 네. 앞으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작가에 관한 아. 것만, 작품이 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요. 음.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네. 작가는 1909 년에 태어나서 1982 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회파 미스터리라는 것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해도 인제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격파가 있고 일본 추리 소설에 네. 사회파가 있는데, 본격파는 주로 인제 탐정이 나와서 범인 잡는 데 주력하는 거, 그렇죠. 그 뭐 범인을 트릭을 잡는 것이 풀고. 목적인 것이고. 그렇죠. 트릭을 푸는 거. 네. 그랬다면은 사회파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대척점에 있는 건데요. 네. 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들, 음. 요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동기들 같은 것들과 잘 엮어 가지고 네. 현실성이 굉장히 넘치는 음. 사실적인 어떤 그런 소설을 인제 네. 창시하신 분인데, 그 추리 소설과 엮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예. 사회적 책임을, 또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고발이랄까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예. 작품을 통해서 좀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이 모래그릇도 그런 어떤 사회파 미스터리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베스트셀러가 정말 많은데, 이 작가는 그 그렇죠. 그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모래그릇이고요. 네. 이거 아마 들으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이 소설이 나온 이후로 네. TV 드라마로 7 번에 걸쳐서 만들으셨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7 번이나 만들어지는 게 이게 뭐 네. 쉽지 않을 텐데,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일곱 편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 7 번의 아니죠. 서로 다른 맞습니다. 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맞아요. 해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인제 1974 년에는 영화로도 개봉을 했고요. 네. 하여간 독자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이고요. 음음. 이 마스모토 세이조는 단편을 잘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장편도 잘 쓰거든요. 예. 엄청나죠. 그럼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작으로 꼽자면은 점과 선 있고, 네. 제로의 초점, 뭐 모래그릇, 음. 요렇게 아주 세 편을 3대 꼽을 정도로. 장편작이군요. 예. 예, 그렇게 저는 인제 꼽고 있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 제로의 초점은 이미 다뤄 드렸습니다. 네, 줄거리 맞습니다. 해설과 예. 낭독, 원하나의 책 읽는 TV로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점가선 하나 남았네요. 점가선 이거 제가 요것도 해 볼까 이제 네. 이걸 먼저 하고 뭐 다음에 모래그릇을 아. 할까 했는데, 네. 모래그릇이 먼저. 점과선은 이게 하기가 네. 쪼끔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스포일러라 좀 그런데, 네.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한 60년 전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너무 유치해 가지고 아, 그 트릭이나 이런 게. 근데 그걸 그 시점이다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긴 그걸 하지만. 교수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근데 독자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네. 뭔가 끝나고 나면은 쪼끔 이게 인제 이럴 수 네. 있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거물은 다 그렇죠 뭐. 이 모래그릇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모래 그릇 아주 대표 장편 소설이고요. 이게 일본 출간일이 정말 오래전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예. 1960년 5 월부터 61년 4 월까지 요미우리 신문에 매일 연재됐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미우리 신문 맞는 예, 그 거죠? 유명한 인제 요미우리 신문이고요. 네. 그리고 연재가 끝나고 61년 7 월에 고분샤 광문사 고분샤에서 단행본으로 인제 출간 가능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연재 소설을 묶어서 내는 게 아주 보편적인 일 같아요. 보편적이에요. 네. 잡지나 신문에 연재된 것들을 네. 인제 책으로 엮어서 내는 게 아주 그러면 예, 보편적입니다. 61 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간이 됐죠? 이게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는 네. 두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아, 동서 미스터리라고 아주 유명한 적인데, 미스터리 전집으로 막 나와 있는. 네. 이게 2004년 8월 달에 나왔고요.
아우 그러면은 일본에서 출간되고 40 년도 더 지나서 나온 거네요. 근데 이게 네. 제가 그 정확한 인제 정보를 몰라서 그런데 네. 아마도 그전에도 음. 나왔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혹시 그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그래요. 저도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보다. 저도 네. 궁금해요. 예. 네. 해 주시고 지금 공식적으로라고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이유가.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그랬을 해 것 볼 수가 같아요. 있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판도 있죠? 예. 공식적으로 나온. 이게 인제 그 좀 대단한데 네. 문학동네라는 아주 큰 출판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예. 예.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여기에서 그 2013년 5 월에 2 권으로 출간이 됐고요. 문학동네에서. 예.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문학동네에서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한 250권 정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이게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 보면은. 그러네. 예. 추리 소설인데 네. 세계 문학 전집에 포함이 될 정도로 인제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 책이. 또 '문학적 가치도 평가를 높이 받았다.'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예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700 쪽이 넘어요. 700 조.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걸로 하신 거죠, 예 문학동네 맞습니다. 권으로. 예. 예. 700 페이지가 넘는 것을 지금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예. 여러분들은 어 그것도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병진 번역가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병진 예. 선생님. 예. 700 조.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백야행이 그럴 한 거예요. 1000 페이지 백여행이 되죠. 1000 예. 페이지 넘을 겁니다, 아마. 예. 히가시노 게이고에 이미 예. 올라가 있고요. 환야 맞습니다. 한야가 아마 그것도 한 1000 페이지 가까이 거의 700 비슷하죠. 그죠? 예. 700 쪽인가? 아마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교수님 엄청난 일을 해 주셨고요. 사실 교수님이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신 시점이 새벽 2시 40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덕분에 우리 애청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줄거리 해설과 낭독편에서 나가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줄거리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세 줄 요약. 네. 예. 어느 날 새벽에 인제 전차 조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세워 놓는 데죠, 네. 출발하기 전에. 음. 거기에서 얼굴이 뭉개진 남자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끔찍하네요. 예 끔찍하게 발견이 됩니다, 아주. 경찰은 전날 밤 한 싸구려 술집에서 그 전차 조차장 근처에 전차역 근처에 그 남자와 일행을 보았다는 목격담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 나갑니다. 음. 근데 계속되는 조사에도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는 잡히지가 않아요. 이건 여기까지만. 네 이건 뭐 줄거리도 아니네. 그죠? 예 뻔한 뭐 얘기. 책의 뭐 띠지 수준도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건 요게 상당히 분량이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줄거리 네. 해설과 낭독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원하나의 책 예. 읽는 팁이고요. 예. 이 마츠모토 세이초가 뭐 정말 대단한 작가인데 40 살이 넘어서 데뷔를 하셨고 41 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0 작품이 넘는 작품을 쓰셨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주 또 하나 이 꼼꼼한 취재력을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좀 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엄청난데 네. 인제 현장 취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작가고요. 네. 모든 소설이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소설을 보다 보면은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소설에. 맞아요. 근데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작가가 머릿속에서 허구로 만든 배경을 사용하는 것과 음. 실제로 본인이 가 보고 거기서 느꼈던 것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현실감과 생동감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그러니까 이 마스모토 세이초 그 작품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되는 게 1000 편이 넘는 작품을 뭐 그 일설에는 4000 편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불과 이 뭐 몇십 년 만에 한 예. 30-40년 동안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현장 취재를 다니시면서 그걸 언제 쓰셨냐 이 말이에요. 아 진짜 이거 엄청난 대단하죠. 분이에요. 진짜 네 엄청난 네. 분인데 네. 이 모래그릇도 네. 정말 일본의 많은 것을 돌아다녀요. 네. 정말 이제 그 줄거리 편에서 보면은 네. 들으시면은 아실 텐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교통수단이 대부분 기차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꽤 커요.
음. 국가가.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남한의 거의 한 4배 크기인데 아 그렇군요. 예. 이 주인공이 도쿄에 있는 인제 형사인데 네.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먼 지방으로 이렇게 그 조사차 가요. 음.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군데는 21 시간이나 기차를 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와 21 시간. 네. 근데 이게 12-13 시간 타는 건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옆 네. 동네 가듯이 하고 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침대 칸이 없었어요. 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네.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일반석 있죠. 우리 네. 뭐 네. 타는 뭐 그 무궁화호 뭐 이런 거 침대 칸이 있는데 형사들이니까 그렇지. 출장비가 예예. 일반석 기준으로 그랬을 나왔겠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막 12-13 시간 20 시간을 일반석에서 타고 가는 장면들이 인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음. 와 이건 뭐 지금 상황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럼요. 예. 지금 막 2-3 시간 뭐 신칸센 막 2-3 시간이면 갈 거리를 막 20 시간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인제 소설의 배경이 1950 년대 후반 네. 이 배경이라 인제 이해가 가죠. 이해가 음. 가는데 하여간 그 여행은 아니지만 인제 네. 뭐 범인 잡으러 다니는 거지만 음. 어쨌거나 새로운 지역을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 작가의 작품에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되게 즐겁습니다. 어. 마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1950 그렇겠죠. 년대. 네. 그러니까 마치 좀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이 음. 굉장히 그 어떤 내가 내 스스로 뭐 독자가 여행 가는 것 같이 같이 뭐 따라서 가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그 효과를 줄 정도로 네. 잘 이렇게 씁니다. 그런 배경들을 음. 잘 사용하고요. 이 마스모토 세이초 이 작가가 공헌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지만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이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예.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토의 그 곳곳에 있는 지명들을 예. 익숙하게 만들어 줬다 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측면 예예. 있다는 맞아요. 거고 예. 또 우리 애청자분 가운데서는요. 이 마스모토 세이초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일본이 참 생각보다 훨씬 넓구나.' 하는 걸 예. 느꼈다. 그래요. 라는 예. 걸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맞아요. 예. 그 저희가 이 그 다뤄 드린 작품 가운데는 이 예. 열차 시간표의 트릭이 있어요. 아. '이걸 타고 하면 이게 가능했겠구나.' 하고 예. 그게 인제 점과선이죠. 예예. 들어왔다 나왔다 예. 하고 예 맞아요. 고런 예. 작품들도 있고요. 이게 예.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은 일단 추리 소설들이잖아요. 예. 범죄물이 많은데 이 형사 캐릭터가 반복해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가가 가가 형사가 형사가 나오잖아요. 있죠. 또 예. 뭐 형사는 아니지만 그 유가와 교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마스모토 세이초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주 이것도 참 대단하고 특이한 이 작가인데 보통 형사 캐릭터나 이런 주인공 캐릭터를 반복해서 사용해야지 좀 작가가 편하잖아요. 편하죠. 또 어떤 캐릭터를 독자들도 만들어 놓는 거니까. 독자들도 또 알고 있으니까 좀 익숙하고 네. 근데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 것들은.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싫어하고 항상 독창적인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 그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음. 이 모래그릇에도 이만희 씨라는 아주 대단한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만희 씨. 예, 이만희 씨. 연세가 좀 있는 분이죠? 아 예. 40 대? 30 대? 40 대? 아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50 대? 아니 그런데 그 보니까 젊은 형사한테 "아유 이제는 젊은 맞아, 사람들이 맞아. 뛰어야 될" 뭐 예예.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 40 나 대 좀 아니면 50 대, 50대 같아요. 예 연세 좀 있는 목소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어쨌건.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그쵸. 예. 근데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아주 집요할 정도로 열심히 형사인데 네. 아마 가가 형사, 히가시노 게이고 가가 형사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미도 좀 있나요? 인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가가 형사하고 예 비슷한 아주 거죠. 비슷해요. 네. 근데 가가 형사 시리즈는 12 권이나 자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제 12 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나중에 또 가면 내면 곤란하니까 15권 나와 있는데 2024년 현재 맞아요. 12 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마스모토 세이조는 반복되는 캐릭터 이만희 씨라는 형사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만희 씨 같은데 이 예. 이 그 한국 사람 이만희 씨가 아니고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 예 예. 근데 인제 반복되는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네. 아마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말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예. 그 말 나온 김에 예. 마스모토 세이초 소설의 특징도 좀 짚어 볼까요?
예. 아주 짧게 짚어보면은 인제 그 일본의 추리 소설은 마스모토 세이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고요. 아 이 당시에 마스모토 세이조가 1900 그 60 50 년대 네. 중후반 그리고 60 년대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이 당시에 일본 문학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서술이주가 되는 사소설이 대부분이었고요. 음 이건 인제 그 순문학 얘기고 네. 그 범죄 소설에서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음 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아주 그 뭐 천재 같은 탐정이나 형사가 등장하고 음. 그래서 그 트릭을 해결하고 이게 주된 형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파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본격물이었죠. 본격물이 본격물. 뭐 예. 시초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배경이나 인물 설정은 흥미롭긴 하지만 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그냥 소설 속에서나 있을 만한 어 그렇게라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셜록 홈즈만 봐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그렇죠. 금방 알아. 뭐 이 사람이 맞아요. 어디서 맞아요, 왔고 뭐지 맞아요. 뭐 뭐 "그걸 보지 뭐 못했나." 뭐 이러면서 예 얘기하잖아요.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예. 거의 그런 그래 가지고 슈퍼히어로죠. 맞아요. 근데 네. 마스모토 세이조는 이러한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아주 사회적 배경, 아 동기 그리고 평범한 어떤 형사, 음.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인제 주가 됐고요. 또 어떤 거는요. 르포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어떤 예예. 거는 뭐 신문 기사 이건 무슨 뭐 보고서인가? 이런 게 예. 느껴질 정도거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소설인데도. 음. 그래서 아주 그 되게 사실성을 재밌고 아주 뭐 극대화한 맞아요. 맞아요. 소설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사회파라고 했는데 또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나게끔 만든 사회 구조, 네. 역사적 배경, 사회적 문제 이런 음. 것들을 항상 소설 속에 집어넣어서 더 현실성이 있고요. 네. 하여간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아주 뭐 구조적 모순 이런 음. 것들을 파헤치는 데도 아주 네. 전념을 했던 대단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둔 아유 되겠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셜록 홈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제가 이 추리 소설계에 입문하게 된 게 애거서 크리스티 때문이잖아요, 그 예. 작가. 대부분 그렇죠. 예. 셜록 근데 홈즈하고. 거기 보면은 그 에르큘 포아로라고 하는 그 예. 벨기에 출신의 코세움 예 있는 하고 또 미스 마플 예. 예 그런 캐릭터들이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스모토 세이초는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건 자주 나오는 형사가 없다. 전혀 없어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보면 예. 되겠습니다. 자 모래 그릇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예. 서평이 좀 나와 있죠? 아 서평 좋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미야베 미유키. 예. 이분이 본인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녀다라고 맞아요. 예. 하시는 예. 분이죠.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는 미미 여사로 통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장녀라고 얘기한 게 마스모토 세이초도 생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던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죠. 아마 좀 겹칠 겁니다. 그분이 아 살아계실 때 미야베 미유키가 유명했기 때문에 네. 만나서 뭐 얘기도 해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다른 마스모토 얘기죠. 작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면 좀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미야베 미유키 정도 되는 대작가가 그렇게 네. 얘기하면 뭐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서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스모토 세이초가 일본 문학사에 새로이 보탠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공적은 탐정 소설에다가 범죄의 동기와 사회적 배경이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서평이 있군요. 이거는 인제 이 서평 이 책에 대한 건 아닌데 아 평소에 뭐 그 장녀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나온 아마 아 얘기일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마스모토 세이초의 세례를 받지 않고 초리 소설을 쓰는 젊은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대단한 아주 칭찬이죠.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가는 그럼요. 없다고 히가시노 게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LA 타임즈에도 서평이 실렸군요. 그러게요. 예. 독자를 애타게 하는 최고의 스릴러. 아유 짧은 이 문장인데 네. 아유 와 닿더라고요. 네. 안 읽고 써도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그리고 독자 서평도 있군요. 예 예스24에서 네. 실린 어떤 독자의 서평입니다. 네. 집에 가지고 있던 책인데 그걸 모르고 전자책으로도 구매했다. 하지만 다시 읽었다. 두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책.
추리 소설이 세계 문학 전집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문데 읽고 나면 '아 하게 된다.' 네. 이거 네. 교수님 아니시죠? 아니고 교수님도 책을 사 놓는지 모르고 또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건 책도 뭐 뭐 사모님한텐 예전에 비밀이지만 몇 권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교수님은 모래그릇도요? 예. 어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 사모님이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어요. 이거 전혀 안 들어요.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모래그릇 총평해 주시죠. 이 작품은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대표작이고요. 아주 700쪽이 넘는 긴 장편인데 소설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몰입감이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음 소설이 나온 지 아주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잘 쓰인 소설은 세월과 무관하게 언제 읽어도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의 3대 장편 걸작 가운데 모래그릇 소개를 일반편 비하인드 스토리로 해 드렸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점부터 그다음 날부터는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일날 들으시는 분들 이외에는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바로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하나의 책 읽는 TV.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죠. 예. 여기에 모래그릇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교수님과 함께 했던 것도 아마기 있고요. 고개가 있고요. 예. 예. 2 층의 천국. 맞아요. 예. 그 작품은 정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작품이죠. 네. 그런 자 어떤 글쓰기가 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 모래그릇은 줄거리 해설과 낭독 편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